안녕하세요. 김지순입니다. 오늘도 PCM 파운데이션 이제 8번째 수업을 이제 진행이 됐고요. 오늘의 책을 주제로 또한 제가 이제 느낀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책, 생각에 관한 생각, 이 책이에요. 이게 PCM 저희 추천도서에도 나와 있는 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 책을 다는 못 읽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보험업을 이제 들어갔을 때, 그 대표님에게 이제 심리 관련된 책을 추천을 해달라 이제 해서 그때 제가 소개해 주셔서 알게 됐고, 책을 읽던 중에, 갖고 있었던 책이었죠. 상당히 엄청 두껍고요. 그리고 제가 아이스강리 대표님 만나면서 추천 책들이 좀 고급져졌다 그럴까요? 되게 이렇게 보통 두꺼운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 중에서 이제 대표님이 찝어주신 부분은 이제 심리적인 계좌와 그 다음에 감정의 계좌, 그 다음에 후회, 그리고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독해 주시는 거를 보면서 느낀 거를 좀 간단히 이야기를 하자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부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실상 영업에 들어오고 현재도 성공을 위한 목표를 위해서 살아갈 거예요. 저처럼. 근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 지금 이기까지 내가 돈을 잃었던 적도 벌었던 적도 있을 건데, 우선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이런 감정 계좌, 심리적 계좌가 많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게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볼륨이 많아지고 이런 사람들의 심리적 계좌의 볼륨이 많아지면 성공할 수밖에 없다. 라는, 예를 들어 소통 기술, 말 표현하는 거, 독창적인 거, 그다음에 알아듣기 쉽게 말하는 것 등등, 이런 게 심리적 계좌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제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새마을금고 한 10년 근무를 해서 안정적으로 매달 꼬박꼬박 돈이 나왔던 직업이었고, 이제 그 안에 공제라고 해서 또한 내가 더 열심히 하면 부수입이 올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 직종에 10년 정도 근무를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심리적 계좌를 잘 했다면 더욱더 승진을 빨리 했을 건데, 전 승진을 빨리 못하고요. 그 당시에는 일적으로도 욕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심리적으로 계좌에, 그러니까 말을 잘해야 하고는 싶었으나 그거에 대한 투자를 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심리적 계좌에 볼륨이 많아져요. 정말 많으면 많을수록 성공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제가 이렇게 영업 조직에 들어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면이든 콜이든 항상 빠지지 않는 건 대화였고 소통이었어요. 그 소통이 바닥이 나는 순간 대화가 단절이 되고 저는 긴장이 되고, 그리고 보통 그렇잖아요. 호감 가는 사람은 유머러스 하거나 나를 재미있게 해주거나 뭔가 집중을 시켜주거나
내가 모르는 정보도 주면서 뭔가 매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과 함께하면 나에게 어떠한 것들이 이득을 얻겠다라는 걸 했을 때 이 사람과 함께하고 싶잖아요. 그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짚어지는, 짚어지, 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음, 그, 이제 어떤 것들에든 이제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 그러니까 이 가치 중심적이라는 거에 대한 단어가 되게 저는 좀 중요했어요. 가치 중심적. 저는 가치 중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이것도 양면성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신앙적인 부분에서는 되게 가치 중심적인 사람이었으나 그 외의 것들은 가치 중심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냥 살아있는 동안에 사는 거, 이러니까 뭐 돈 버는 거 이런 것도 되게 그냥 잠깐 버는 수단이라 이게 꼭 필요하다 이게 뭐 그리고 또 악의 뿌리 뭐 이런 생각도 있었고 그런 사람으로서 지금은 제가 결혼 후에 현실적으로 살아가면서 돈이라는 건 필요한 거예요. 꼭.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족하고 그다음 관계고 그다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시간과 자유고 뭐 등등이 저에겐 중요한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리고 저에게 교육을 투자하면서 돈을 제대로 버는 거를 원하면서 알아간 건데 그게 가치 중심적이란 단어에 저희가 그동안 살아왔던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방향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짚어보게 되는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결과 중심적인 사람이지 가치 중심적인 사람인가? 대다수가 가치 중심보다는 결과 중심이지 않을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고 제 은연중에도 결과 중심적인 게 많아요.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은 저는 빼내는 작업과 그 빼어나는 과정 중에서도 삐그덕삐그덕 많이 거리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정말 지금 저는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 해나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늘 항상 아이스강 대표님 교육 속엔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말씀이 이 문장은 계속 나와요. 이건 저희 이제 아이스강 대표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항상 이익 없는 곳에 이익이 있다라는 걸 각인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저가 보면서 나이가 먹는 어른이 되기가 너무 싫어요. 진짜 어른 되고 싶어요. 진짜 어른이 되고 싶은 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제가. 초라해지기 싫은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인정을 받아야 진짜 이 세상에 살아난 제가 존재하는 이유, 제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이기 때문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기준이 높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여기에 제가 교육을 받으면서 항상 기준은 저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내가 이 아이스강 대표님이 해독해 주시는
그 주제와 생각과 것들을 잣대는 항상 저예요. 나는 이런 사람인가. 그러니까 저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위치를 파악하게 돼요. 왜냐면 저는 이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항상 편한 거, 그리고 두려움도 많고 후회도 늘 많이 살았고 어,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보면 정말 저를 비춰보게 돼요. 아, 내가 나는 어떤 사람의 성향을 갖고 있지? 나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뭐지? 그리고 내가 지금 알려주시는 대로 잘 따라가고 있나? 등등등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그리고 내가 깨닫는 것들이 진짜 이게 맞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계속 참석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책은 좀 많이 어려웠어요.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이번 주는 아니 집중을 하지 못해 이게 책을 같이 읽는 거에 동참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보면서 이 정규분포 곡선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셔서 부자들과 평범한 사람들과 대부분의 사람이 이렇게 방향? 제가 느끼기에는 이렇게 수익이나 우선은 여기에서도 주제파 내 현재 위치가 어딘지를 먼저 보게 되고 부자와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를 보고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느끼게 됐고요. 그러니 제가 여태까지 생각했던 기준, 제가 생각했던 당연함, 제가 생각했던 음, 제가 생각했던 표준, 그러니까 당연함, 기본, 기준, 당연한 것은 그냥 당연한 게 아니구나. 내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 방향은 다르구나. 그러니까 합리적과 비합리적이 또 여기서 나오는 것 같고, 진짜 이게 맞아요? 안 맞아요? 라는 말 자체를 할 필요가 없구나. 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런 거죠. 사람의 눈, 코, 입 이렇게 다 있잖아요. 귀. 이게 우리가 살아온 세상에서는 이게 정상인데 만약에 제가 어느 외딴 나라를 갔더니 거기는 눈 하나, 코 두 개, 뭐 입 두 개 이런 나라로 제가 들어갔다면 제가 비정상이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느 다수의 누군가와 함께 있느냐가 또 중요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중요했고 대다수 사람들과 그리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가고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는 것들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거기에 기회 비용이 있다. 도와야 한다. 도움이 필요한 거다. 라는 거를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이거를 되게 어떻게 쉽게 전달하기는 제가 확실하게 이해라기보단 제 거화로 못 느꼈고 머리로만 알았기 때문에 더군다나 더 전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꼭 알리고 싶은 건 우리가 사람들을 후회를 하잖아요. 저는 후회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손해보지 않으려고 이것저것 재고하다가도 후회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경험이 정말 많이 없었어요. 제가 진짜 경험을 해본, 저희 집에서 유일하게 그래도 좀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지만, 정말 경험이 없어요. 뭐 연애를 많이 해본 것도, 그렇다고 여행을 많이 다녀본 것도,
그렇다고 사고를 진짜 엄청 쳐본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막 뛰어나게 해본 것도 아니고 이것저것 막 배워본 것도 아니고 정말 뭘 없이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에 뭔가를 하나를 결정하고 뭐가 안 맞으면 후회를 했던 사람이었구나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음, 그래서 이걸 안 거에 대해서 감사함. 왜 나는 후회하는 사람이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았었거든요. 그리고 자꾸 합리화하면서 살았던 제가 어, 왜 후회를 하는 사람인지 내 자신이 그거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가 되니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 그게 저였고 주는 것에 인색한 사람, 그다음에 거절을 안 받는 일을 했던 사람이 거절 안 받다가 더 받는 사람 이런 하면서 등등 맨 마지막에 이런 핵심은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이 후회를 많이 한다 였어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하지 않으려면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 거구나. 정말 그래요. 제 주변에 학창 시절에 좀 하고 싶은 거, 표현하고 싶은 거, 자기의 감정에 솔직한 사람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분들은 정말 후회를 안 하더라고요. 다 경험을 해봤고, 그리고 남들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냥 그렇구나 이러고 넘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걸 듣는데 제가 그분이 딱 생각이 났어요. 이거는 경험한 거와 안 해본 차이구나 라는 거를 더 확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영업하는 사람인 저 같은 사람은 비난받는 거를 두려워하면 안 되는구나. 비난받는 건 마땅하다. 당연한 일이다라고 더 기억을 내재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영업을 하시는 분이라면 정말 그 비난받는 거에 내 감정을 소모하지 알아야 된다라는 걸 장착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선 제가 오늘 제일 많이 핵심 포인트로 기억하고 봐야 될 것들은 태도였어요. 태도가 좋은 사람은 정말 집중하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태도가 이 안에서만이 아니라 그 외 밖에서 평소에 갖춰야 한다는 것에서 되게 찔리기도 했고, 그리고 돌아보게 되고, 또한 다짐까지도 하게 됐어요. 그 태도, 집중, 배우는 것, 자신을 위한 것, 이게 정말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은 태도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아이가 뭔가를 제가 알려주려고 했을 때 태도가 좋지 않으면 되게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리고 혼을 내요. 못하는 건 괜찮은데 태도가 나쁜 거에 대한 건 제가 용납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태도라고 했을 때 집중과 평소에 갖추는 거라고 했을 때 제가 아이에게 알려준 거를 아이가 기억하고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태도였어요. 전 그걸 같이 전체적으로 태도라고 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제가 모르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 제가 이 우선순위가 오늘도 여러 가지 되게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한 PD님께서는
그 우선순위가 중요한데, 이게 우선순위가 말과 행동이 또 다르다라는 말씀에 되게 찔리면서도 공감이 갔어요. 제가 알스간 대표님 만나면서 많이 바뀌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한 한편으론 더 빠르게 그러니까 빠르게라기보단 꾸준히 우선순위에 맞춰서 좀 집중하는, 그러니까 제가 제거해야 될 것들을 제거해 가면서 제가 책을 보고 퀸즈 대학을 시간을 확보하고 코를 확보하고 하는 등등을 더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하루의 일과를 돌이켜보면 막 급하고 바쁘고 막 했던 것들만 치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말과 행동이 다르게 행동하고 있구나 를 오늘 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더 기억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원위치로 제가 가야 하는 방향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시간이라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고, 제가 공급자가 되어야 되는 거, 우리는 공급자가 되어야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고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 이제 늘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그리고 이 피파 수업도 그냥 무조건 듣고 강의파리만 하는 게 아닌, 정말 저희들이 공급자가 되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주는 공간임을 더욱더 느껴요. 그래서 오늘을 저의 반성을 많이 해보면서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피파를 함께하는 시간 동안 저에겐 계속 그 무의식에 각인을 시키는 시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그리고 또한 그 빠르 말이 안 나오는데 이 시간에 더욱더 집중을 하고 더욱더 우선순위를 잡고 계속 참여하는 거를 계속 해가는 게 제가 할 일이다. 그리고 저는 고객을 만나기 위해서 더욱더 콜드콜을 점점 더 해가면서 소통 능력을 키우는 거, 정말 우리가 성공하는 거에 다시 앞으로 돌아가 보면 심리적 계좌를 그 소통하는 기술을 우리가 콜드콜로 배우잖아요. 콜드콜로 경험을 해보고 그 경험에서 또한 거절과 비난도 받을 것이고 등등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 경험 속에서 저희 유연성과 모든 것들이 같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 것들을 계속 반복. 그리고 그 어떤 결과에서도 저의 현재 위치를 계속 기억을 하면서, 또한 또한 마지막에 말씀이 그 말씀이 마지막에 이제 다 마무리하시면서 알스간 대표님이 하신 말씀 중에 돈을 잃지 마라. 근데 저는 거기에서 딱 돈을 잃지 마라가 그냥 딱 1차원적인 돈을 다 딱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 첫 번째를 기억하라요. 잃지 말아라. 그게 그 돈을 잃지 말라는 거를 계속 기억하라 였는데, 그 돈이 1차원적인 돈이 아니라
사람이었어요. 귀, 사람. 잃지 말아라. 그러려면 오늘 배웠던 심리적 계좌와 감정 계좌, 후회, 책임감 이런 관련된 것들을 더욱더 내 현재 위치에 알고 그 잃지 않기 위해서 돈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채워 나가는 것들이 채워 나가면서 저는 더욱더 성장하고 성공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오늘 제가 느낀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